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GTX의 배신 난리 났다. 수도권 집값 최고의 대폭락. GTX가 집값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것과는 달리 고점에서 큰 폭으로 떨어진 후에 좀처럼 회복을 하지 못하거나 시간이 흐를수록 집값이 더 추락하는 흐름입니다. 특히 경기도와 인천의 집값은 GTX 인근의 집값이 어떤 흐름을 보이느냐에 따라 달렸는데 지금 모습만 보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문제는 배차 간격, 구조적인 문제, 탑승 지연 시간, 교통비 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전국 집값이 역대급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타임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GTX의 배신 난리 났다. 수도권 집값 최고의 대폭락. 지금 이제 활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이 GTX에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전국 집값이 어떤 상황인지. 먼저 GTX 배신. 자, 교통혁명, GTX 교통 눈앞, 안전성, 적정성에 심각한 논란을 보이고 있어요. 아주 제가 보기에는 이제 동탄 개통할 때 정말 난장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보세요. GTX 배신 난리 났다. 배차 간격. 자, 1시간에 현재 2에서 3회예요. 아니, 그 동탄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거 아닙니까? GTX 타고 빨리 가려고. 완전 지옥철 이상이겠죠. 제 기능을 못할 가능성이 커요. 노선별 차이는 있지만 증축을 해도 한계예요. 신분당선, 9호선, 1시간 얘들도 아주 심각한데 8회, 그나마 이것도 늘린 거죠. 이거보다 더 비효율적인 거죠. 차량은 조금 더 많지만 큰 의미가 없어요. 그것도. 자, 구조적인 문제. GTX-A, SRT 노선하고 겹쳐서 승차도 한계가 있어요. 자, SRT, GTX가 같이 지나가요. 같은 노선으로. 그러면 이제 복복복선으로 해가지고 따로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추진하려면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또. 그리고 이걸 또 증차하는데 같이 하다 보니까 역시 아무리 북북선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이 동탄 방향의 GTX A 노선은 좀 한계가 있다. GTX 노선, 구간별 비용, 여건, 증차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A 노선만 그런 게 아니라 GTX 노선별로 또는 구간별로 비용, 여건 등의 문제가 있다고요. 탑승 시간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전철 타듯이 쭉 내려가고 기다렸다 바로 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무려 뭐 지하 60m, 40m 뭐 이렇게 깊게 내려가요. 넓이도 11m. 자, 역 사이를 계속 이동을 해야 하는데 그냥 보통 기본적으로 타려고 하는 준비할 시간만 5에서 10분이 걸려요. 근데 이것도 정상적일 경우 얘기지 출퇴근 시간에 얼마나 혼잡합니까? 이럴 때는 역사 이동에 10분, 많게는 20분도 걸릴 수가 있어요. 막 우왕좌왕 해가지고. 이건 안 봐도 지금 뻔하잖아요. 한 시간에 두세 대 지나가는 GTX가 얼마나 제 기능을 하겠어요? 주변 도보권 20분 이상 걸어가야 돼 또. 도보권으로 5분, 10분이면 간다. 10분 거리 있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타는 데까지 20에서 30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생각보다 잡아먹는 시간이 많아요. 내려가고 막 사람들이 몰리니까. 또 갈아타기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몇 호선에서 몇 호선으로 갈아탈 수가 있잖아요. GTX로. 그것도 이게 시간대가 맞아야 하고요. 빠듯하다 보면 놓치기가 십상이 한번 놓쳐버리면 배차 간격이 길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죠. 바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GTX 지금 효율성에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씩 고쳐나가겠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여기 보세요. 청량리. 자, 지금 청량리를 하나 예를 들었어요. 갈아타기 하는데 여기 1호선, 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원선, KTX 강릉선, 경춘선, 그 다음에 GTX B, GTX C, 강북 횡단선, 동북선, 면목선. 자, 이게 지금 한꺼번에 몰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청량리에 GTX가 2개 있긴 한데 과연 웬만한 배차 간격 가지고 이거 수용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산을 나름 했다고는 하는데 예전에 9호선, 신분당선 완전 지옥철 정도가 아니었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대비가 지금 미흡하고 동시다발적으로 GTX가 개통되면 좀 나아요. 그런데 옛찔끔 재찔끔 하다 보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아까는 이건 환승역의 예고, 예를 들어 동탄역에서 GTX를 탄다. 그럼 동탄 인근만 탈까요? 걸어서 그냥 이 전철을 이용할까요? 안 그래요. 동탄 인구 전체가 다 마을버스를 타고 오든 어떻든 올 것이고, 멀리서 평택, 오산, 수원, 신갈에서 재빨리 와가지고 여기서 아마 서울까지 단번에 가려고 할 거예요. 그렇다면 주변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 초월로 붐빌 겁니다. 배차 간격 보시면 여기 보세요. 나와 있네요. 시간대별로 대략 한 3번 정도? 하차도 마찬가지고 하행선도 마찬가지고 상행선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상행 하행할 때 주로 밀리는 시간대가 6시부터 9시 사이 아니나요? 그 다음 여기 밑에 보시면 특히 A노선 같은 경우는 수서, 오리, 동천, 이게 지금 SRT 노선, GTX 노선, GTX A노선하고 SRT가 같이 써요. 지금 이렇게 같이 쓰는데 이걸 이렇게 구분하려면 이제 복북선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이제 GTX 개통 시기, 시간 단축, 기대 반, 우려 반. 먼저 GTX 수혜지역 개통에 대해서 기대 반, 우려 반 하는데 당장 이제 이번 달 얼마 안 남았잖아요. 자, 동탄부터 스타트를 끄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GTX 개통 시기, GTX A는 동탄 이제 3월 말, 운정은 12월 올해, 전 구간은 25년 11월 GTX A 노선. 그런데 이 삼성이 좀 문제입니다. 삼성역이. 삼성역까지 개통되려면 거의 27, 8년 돼야 돼요. 자, GTX DEF, GTX B, 먼저 B부터 보겠습니다. 2030년에 13개 노선이 개통되고 GTX C 노선은 2028년. 두 번째로 개통이 빠르죠. GTX C가 14개 노선. GTX DEF는 이제 좀 장기 사업인데 D 노선은 30년, EF는 35년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어요. 시간은 많이 단축이 되죠. 당연히 GTX A 노선 동탄 수속 19분이면 가요. 약 1시간 절약됩니다. 자, 운정에서 서울역 20분이면 가요. 역시 약 한 50분 이상 절약돼요. GTX B 인천대에서 서울역 29분이면 가는데 역시 1시간 정도 절약이 되고요. 마석에서 서울역 28분이면 가는데 여기도 역시 50분 이상 절약됩니다. GTX C 덕정 삼성 29분, 수원 삼성 28분. 전반적으로 19분부터 28분 안에 GTX 웬만한 끝자락에 있는 것들도 다 서울까지 들어옵니다. 즉 수도권 이제 시대가 완전히 열렸어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의 어떤 안정성이라든가 배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보여요. 시간도 1시간 정도 단축이 됐죠. 자, 기대, 우려 같이 보겠습니다. 기대감, 교통혁명, 수도권 모든 지역 출퇴근이 가능하다. 이건 대단한 거죠. 자, 우려감, 지옥철 안전 비상, 꼭 누구 하나 사고가 터져야만이 안전 방비하는 그런 특성상 상당히 위태위태할 것 같아요. 교통비는 4,000원대로 솔직히 비쌉니다. 다만 효율성을 따진다면, 시간의 효율성을 따진다면 충분히 뭐 다닐 만한 금액이긴 하네요. 부동산 전망, 장기적으로는 이제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봉착될 텐데 이게 해결되면서 GTX 인근 아파트들은 다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장기적으로.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자, 외곽, GTX 이런 데는 폭락할 수도 있어요. 왜냐? 전셋값이 따라주지를 못하고 그냥 출퇴근용으로만 있는 거예요. 거기다 집을 잡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다니거나 수도권 핵심 지역에서 다니고 외곽은 그냥 텅 빈 공동화 현상이라고 하죠. 그거보다 집은 텅 비고 회사만 북적북적하고. 자, 어떤 게 맞을지는 좀 가봐야겠어요. 자, GTX 인근 아파트 폭등락. 일단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가격을 보자. 자, 인덕은 L센트로 16억 3천까지 갔던 게 19억까지 빠졌어요. 이렇게 거품이 심하게 올라간 것들은 폭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조금 올라서 11억 6천. 하지만 고점 대비 회복하려면 멀었죠. 자, 장항동 킨텍스 원시티
17억이 10억. 보통 그냥 뭐 7, 8억 떨어지네요. 거의 40% 이상 떨어지죠. 이 폭등 나가죠. 지금은 좀 올라서 12.6억인데 아직도 5억 가까이 회복을 못 해가지고 지금 빌빌빌거리고 있어요. 동탄 청계 시범 더샵 13.5억, 이게 8억, 거의 5억 이상 반토막 가까이 떨어졌다가 지금은 좀 올라서 11억. 근데 다시 또 널뛰기 하고 있습니다. 송도 더샵 마리나 12억 5천, 이게 6억 5천, 거의 반토막 떨어졌네요. 지금도 7억밖에 못해요. 자, 그 다음에 마석 힐스파크 푸르. 자, 푸르지오 25평인데 5억이 2억 8천. 지금은 조금 회복해서 3억 4천. 그래도 거의 2억 가까이 떨어졌죠. 자, 수원역 센트럴 어반. 자, 이거 7억 6천이 4억까지 빠졌어요. 지금은 5.3억. 아직도 2억 이상. GTX 인근 아파트들이 21년에 너무 폭등하다 보니까, 거품으로 폭등하다 보니까 지금 고점 대비 오히려 GTX가 없는 다른 아파트들보다 더 지금 고점 대비 많이 빠졌어요. 이제 집값 대폭락 징조, 거래량하고 거래 금액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2021년부터 지금 매달 2024년 3월까지 나와 있어요. 자, 거래량 보세요. 전반적으로 올랐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최근에 다시 또 거래량이 확 줄고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21년 꼭지 쪽을 쭉 거래량이 추락하면서 폭락을 했어요. 이때 폭락. 그러다가 작년에는 조금 이렇게 반등을 했죠. 거래량이. 그렇지만 역시 또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확 줄어들고 있어요. 이번에는 평균 거래 금액 10억에서 12억, 주로 서울 아파트 이제 10억에 12억 이렇게 거래 금액에서 지금 21년 놀고 있다가 뚝 떨어졌죠. 이렇게 평균 거래 금액이. 당연하죠. 집값이 떨어지니까 평균 거래 금액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23년에 조금씩 뭔가 모르게 회복하는 것 같더니 또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자, 정리해보면 거래량과 평균 집값 거래 금액을 따져봤을 때 지금 현재 하락이 좀 더 이어지지 않느냐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GTX 거품 대폭락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상투였었냐? GTX 들썩였던 의왕 안산 집값 사억 털썩. 뭐 여기만 그렇겠습니까? 아까도 예를 들어줬지만 한번 보자고요. 전망. GTX 호재로 다른 아파트보다 급등했어요. 3억짜리가 10억까지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락장 거품분기 다른 것보다 폭락을 하고 현재도 회복력이 약해요. 10억이 5억. 자, 개통보다 상승장의 신고가. 지금 GTX가 개통됐다고 해서 뛰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반짝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거는 일시적이고 전반적인 수도권 전반적으로 집값이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이게 달렸지. 얘 내년에 개통되니까 많이 뛰겠죠. 이건 아주 단순한 생각인 거예요. 왜? 집값은 서로 지역별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뭐 하나 개통된다고 해서 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폭락할 수도 있어요. 항상 명심하세요. 호재의 완성이 아니라 부동산 흐름이 집값을 결정한다. 자, 이제 보시면 개통보다 상승장의 행국가 OS 이번에 GTX 폭락죠. 수도권 북부 외곽 파주, 양주, 동두천, 마석 많이 빠졌죠. 수도권 남부 외곽 송도, 동탄, 투, 안산. 수도권의 핵심 지역 자, 의왕, 수원, 안양 이처럼 주로 서울보다는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많이 GTX 인근의 집값이 많이 빠진 걸로 봐서 이러다가 공동화 되는 거 아니느냐. 그러니까 거기 GTX 있다가 뭐 GTX 있다고 뭐 엄청 뛰는 게 아니라 그냥 서울에서 수도권에 GTX 타고 그냥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이번에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의왕 푸르지오 마이너스 4억, 인천 한약사인 마이너스 5.4억, 동탄전 시범 하나 마이너스 3억, 안산 건건 이편한 마이너스 2.3억, 안양 인덕원 삼성 3억, 송도 더샵 퍼스트 2억.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금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을 볼 수 있고 일단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집값 사이클 대세 하락과 상승 시기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보시면 집값 사이클을 봤더니 집값 절정이 21년이었죠. 그러면 다음에 집값 꼭지는 언제냐? 2030년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약 10년 후죠. 자, 그러면 집값 하락 팩트부터 보겠습니다. 집값 하락 봤더니 2022년에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서 집값 폭락.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좀 반등도 하기는 했지만 결국은 23년, 24년 올해 말까지는 폭락을 할 것이다. 그리고 바닥은 그러면 언제냐? 25년, 내년, 내후년이 내년이죠. 내년이 바닥이 될 것이다. 그래서 22,
23, 24, 25 약 4년간 빠지는 그런 모양. 그 다음에 그럼 상승은 언제부터 하느냐? 자, 26년부터 27년의 초기 상승 모습을 보여줬다가 집값 폭등, 이제 또 떨어졌으니까 올라갈 거 아닙니까? 28에서 29년. 결국 집값 꼭지는 30년에 찍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하나의 사이클인데 기간별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제 집값 대폭락 위험. 3억 폭락 이뤘잖아. 아파트 15주 연속 내림세. 지금 현재는 16주 연속 내림세입니다. 서울은 15주 연속 하락. 전국은 16주 연속 하락.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지금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 바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집값 대폭락 위험. 상승한 아파트. 서울. 그러니까 외곽지역. 경기. 중간 애곽지역. 광역시. 대부분. 지방 전체. 바로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는 걸 말한 거예요. 이게 상승했던 것들. 똑같이 상승을 하더라도요. 상급지는 좀 덜 위험한데 서울은 외곽 지역이 지금 실질적으로 더 많이 빠졌잖아요. 자, 경기도 중간 외곽 지역이 많이 빠졌잖아요. 광역시는 전반적으로 빠졌고 지방도 그렇고. 자, 위험한 부동산. 그렇다면 일단 아파트가 많이 빠져서 위험한 건 당연한데 또 어떤 것들이 위험하냐? 지역주택조합,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나홀로 아파트 이런 것들 조심해야겠죠? 그 다음에 수익형 부동산도 이제는 위험합니다. 왜? 남아돌아요. 신도시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토지도 위험해요. 토지, 상가, 레지던스, 아파트형 공장, 뭐 지식산업센터라고 하죠. 그 다음에 분양 부동산,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조금 지금 불안합니다. 분양 아파트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비아파트 또는 비주택 이런 것들. 자, 고분양가니까 조금 문제가 되죠. 두 번째는 미분양이 날 가능성이 커요. 그럼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형성되잖아요. 소외지역, 외곽지역, 그 다음에 아파트 외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 자, 부동산 매매 핵심 요인.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걸 귀에 완전히 익히고 가야 하느냐? 여러분들 다 중요합니다. 이 6가지 중에 하나라도 놓치고 아이 아파트는 무조건 입지야, 아파트는 무조건 타이밍이야, 부동산은 타이밍이야, 하나만 제대로 골라갖고는 답이 안 나와요. 물론 입지 타이밍이 제일 중요한 건 맞아요. 그 2개는 당연한 거고 나머지도 고루 봐야 합니다. 자,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타이밍, 흐름입니다. 6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하죠. 지금부터 5년간 이 타이밍이 언제인지 잘 판단해야 돼요. 두 번째, 입지입니다. 타이밍이라는 것은 시간적 요소고 공간적 요소로 따졌을 때는 입지가 이제 최고예요. 입지만큼 중요한 게 없죠. 자, 자본금보다 상급지. 항상 내가 갖고 있는 돈에 맞춰서 가려고 하면 입지가 안 좋아요. 그리고 평수를 큰 걸로 가려고 하면 입지가 안 좋아요. 왜? 비싸니까. 자금에다가 뭐 갭투자를 한다든지 또는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걸 좀 불리는 게 좋고요. 평수도 가급적이면 줄여서 가는 게 더 입지가 좋은 데로 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강남, 그 다음에 서울, 그리고 신도시, 경기도, 광역시, 지방 이 순서예요. 강서, 신경, 광지가 3위 물건도 잘 봐야 돼요. 대단지 아파트 위주로 잡아야 됩니다. 세대수가 제일 중요해요. 300세대 미만의 아파트를 잡는다? 강남도 아주 안 좋아요. 분명히 말했어요. 강남의 300세대 미만 아파트를 잡을 바에는 한강변에 1000세대가 훨씬 더 많이 가요. 입지를 따져도 세대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주택이 아닌 것들, 비아파트는 조심하세요. 물건이라고 했어요. 3위가. 4위는 호재입니다. 호재가 생각보다 비중이 낮죠. 자, 호재 반영 정도를 파악하고 부동산 흐름 속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5위는 개인 상황입니다. 본인이 자본금, 연봉, 저축이 어느 정도냐, 기간별로 안정적이냐, 마인드는 어떻냐, 이걸 종합해서 좀 바닥에서 많이 빠졌다 그러면 공격적으로 갈 필요도 있다. 기회비용, 거주보다 투자를 꼭 염두하세요. 거주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투자를 무시하는 거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괜히 집 사서 쫄딱 망할 수가 있어요. 갈아타기, 자, 또 추가적으로 매입, 대출 또는 금매냐, 뭐 아니면 청약이냐 또는 경매냐, 뭐 이런 것들도 고민을 좀 해야겠죠. 자, 이제 비상신호등이 켜지네요. 아파트 어떻게 될까요? GTX가 장기적으로 인근의 집값을 끌어올릴 가능성은 높지만 개통 시기가 아니라
부동산 상승장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하며 거품이 많으면 폭락합니다. 감사합니다.